498페이지. 교재 498페이지. 10.1절 다변수 함수 보도록 할게요. 다변수 함수를 말 그대로 많은 변수를 갖는 함수들이에요. 주로 우리가 다룰 것은 2변수와 3변수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물론 n개의 변수까지 자연스럽게 확장할 수 있긴 있어요. 물론 정의 자체는 n변수 여기까지 다루긴 할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다룬 함수는 잠시만 세팅 좀 할게요. 지금까지 다른 함수는 실제로 뭐였냐면 1변수 함수였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함수는 f라는 함수가 정의역 R에서 R로 가는 여기에 x가 있어서 이렇게 fx가 되는 이 함수 값도 실수죠. 그럼 얘를 1변수 함수라고 불러요. 변수, 실제로 독립변수, 종속변수로 나눠지긴 하는데 독립변수, 그러니까 이 정의역에 있는 변수가 하나인 거예요. 근데 이 변수를 여러 개로 늘리고 싶어요. 실제로 부피를 계산한다고 쳐도 변수만 3개예요. 넓이는 변수가 2개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1변수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요. 여러 가지 변수들로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죠. 실제 생활은. 그러니까 여러 개의 변수를 갖는 함수를 다루고 싶어요. 그럼 여러 개의 변수를 어떻게 일단 표시하는지 보면 우리 n차원 실공간 얘기했죠. r을 n번 곱한 거죠.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벡터 역시 마치 순서상으로 생겼죠. x1, x2 몇 개의 성분으로 이루어졌어요? n개의 성분으로 이루어진 이렇게 순서상으로 각각의 xi들은 다 실수들로 이루어진 이런 n차원 공간을 생각할게요. i는 물론 1부터 n까지 움직이고요. 얘를 n차원이라고 하면 다변수 함수는 정의를 이렇게 내려요. 정의 보죠. 다변수 함수는 여기 보죠. 보면 정의 10.1을 보도록 할게요. D라는 것이 정의역, 도메인, 정의역을 의미해요. 적당히 Rn 공간의 부분집합으로 생각할게요. 그러면 함수 f를 D에서, D는 어디요? Rn의 부분집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공역은 R이 돼요. 함수는 독립변수가 n개지만 실제로 값은 n변수, 값은 실수 하나로 나타나요. 얘를 우린 보통 n변수 함수라고 불러요. 물론 2개 이상인 함수를 우린 다변수 함수라고 부를 거예요. 그럼 여기에 있는 원소는 어떻게 생겼냐면 보통 이렇게 생겼겠죠. x1 n차원 공간에 있는 애니까 x의 n개로 이루어진 변수가 있죠. 물론 함수 표현은 똑같아요. f에 괄호가 2개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냥 하나로 써요. x1, x2 n개의 변수가 들어가서 x의 n 얘는 뭐예요? z 이렇게 쓸게요. 얘는 어디에 원소예요? 다시 실수값으로 뱉어내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 이제 이름들이 붙죠. 이 d는 뭐라고 불러요? 이 d는 정의역이라고 부르고요. 똑같죠, 지금까지? 똑같아요. 함수니까. 얘는 치역이 될 거고요. 공역. 치역은 함수값을 모아놓은 집합이죠. 얘는 공역. 공역은 실수해야 될 거고요. 상들, 함수 값들을 모아놓은 집합. 그러니까 함수 값들을 모아놔요. x1, x의 n. 함수 값들을 모아놓은 집합. 이 x1, x의 n은 D연소. 함수 값을 모아놓은 집합은 역시 뭐라고요? 치역이라고 부르죠. 함수의 상들, 이미지, 함수 값들을 모아놓은 값들을 치역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이 D가 어디에 부분집합이냐에 따라 이름들이 달라지죠. 뭐요? R2에서 간다. D라고 되면 그냥 여기 R2라고 쓸게요. 크게 R2. 절대는 안 실제로 정확히 쓰면 원래 D가 맞아요. 왜? 정의역이 정해질 테니까. 그냥 이렇게 R. 이러면 얘는 뭐라고 부를 거예요? 이변수 함수라고 부를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서? R3의 부분집합에서 R로 간다. 정확히 쓰면 이거 D라고 그랬어요. 정의 안 되는 데는 고민할 필요가 없으니까. 얘는 3변수 함수라고 부르겠죠. 보통 2변수부터는 다 뭐라고요? 그냥 다변수라고 부를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f의 x, y가 간단하게 2xy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2변수 함수예요. 얘는 f의 3변수니까 xyg 이렇게 쓰죠. xyg가
뭐 x 더하기 2y 더하기 z다 이래도 3변수 함수예요. 그렇죠? 이제 그냥 함수라고 다 부르기도 할게요. 뭐 다변수, 1변수. 그럼 함수에서 얘기했던 거랑 똑같이 그래프를 정의할 수 있는데요. 그래프를 어떻게 하냐면 그래프가 어떻게 정의되냐면 그래프는 변수, 독립변수에다가 함수값 값이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1변수에서는 그래프가 x, fx를 모아놓으면 이 모아놓은 이런 순서쌍을 모아놓은 집합을 y는 fx, 뭐 x는 정의역에 있을 때 x는 뭐 r 이렇게 쓸까요? 그러면 이렇게 모아놓으면 얘를 어떻게 써요? gf라고 해서 f의 그래프라고 불렀어요. 다변수 함수도 똑같아요. 다변수 함수는 이렇게 주어지죠. z는 f의 x1 n변수가 들어가서 이렇게 되죠. 그럼 얜 이것의 그래프는 어떻게 주어져요? 이것의 그래프는 다변수 함수에서는 이렇게 주어지겠죠. 순서쌍으로 주어지는데 x1 n변수가 앞에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추가되죠. z 함수값이 추가된 하나 더 추가된 순서쌍. 얘가 함수의 그래프라고 부를 거예요. 이변수는 매우 쉽죠. 이변수의 그래프는 f가 이변수 R2의 부분집합에서 분수도 쓸까요? R2의 부분집합 D에서 R로 가는 이변수 같은 경우는 함수가 f, x, y는 보통 z 이렇게 써요. 이변수 함수 같은 경우는 그래프의 모양이 x, y의 z. 물론 이 함수값이 여기 오는 거죠. 이게 이변수 함수의 그래프라고 불러요. 근데 지금 보면 z는 fx, y x, y는 뭐 d의 원소 정의역에서만 가야 하니까 얘를 그래프라고 부르는데 이변수 함수의 그래프를 봤더니 성분 몇 개로 이루어졌어요? 3개로 이루어졌죠. 아, 이변수 함수의 그래프는 어디에 그려져요? 3차원에 그려져요. 그래서 얘를 보통 간단하게 공면이라고 불러요. 왜요? 1변수 함수는 2차원에 그려지면서 곡선 나타나죠. 뭐 직선도 좋고요. 곡선은 직선 포함하니까. 얘는 그래서 3차원에 그려지니까 2변수 함수의 그래프를 그냥 공면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제 보죠. 얘를 좀 보죠. 10.3 보면 어떤 것의 정의역, 이변수 함수의 정의역과 치역을 구하고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보세요. 보통 그래프의 개형은 이변수밖에 못 그려요. 왜 그러냐면 3변수 함수는 어디에 그려요? 4차원에 그려져요. 그러니까 3변수 함수는 실제로 그래프를 못 그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 마지막에 우리가 이해하는 방법을 좀 보긴 할 거예요. 3변수 함수를 이해하는 방법. 근데 2변수 함수까지는 우리가 그릴 수 있어요. 왜요? 3차원은 표현이 가능하니까 그릴 수 있는 거죠. 2변수 함수가 루트에 4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죠. 어디서 많이 보네요. 정의역하고 치역 먼저 볼까요? 정의역은 루트가 항상 양수여야 되니까 정의역 먼저 구하면 4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쵸? 그럼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보다 작거나 같네요. 아, xy 평면상에서 정의역이 어디예요? 이 내부 및 경계예요. 반지름이 2인원의 내부 및 경계가 정의역이 되는 거죠. D는 그래서 어떻게 돼요? x, y들인데 뭐예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4보다 작거나 같은 실수가 되겠죠. 이게 정의역이요. 함수가 요 위에서만 생기는 거죠. 요 경계 및 요 위에서만 함수값이 주어져요. 그쵸? 치역은 실제로 먼저 계산이 안 돼요. 그러면 물론 계산할 수 있죠. 이걸 어떻게 돼요? z는 함수를 이렇게 쓰면 루트에 4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니까 얘의 범위가 요렇게죠. 물론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건 당연해요. 그러면 z는 어떻게 돼요? 치역 쓰죠. z는 r인데요. z라고 쓰면 치역 이상한가요? z는 r들인데 어디에 있어요? 0하고 2 사이에 있는 값으로 존재하죠. 그렇죠? 그럼 실제로 얘는 뭐가 되면 양변에 얘를 제곱해보면 z제곱은 4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y제곱이죠. 9예요. 반지름이 2인 9 중에 양수인 부분.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프는
반지름이 2인 구중에 양수인 부분. 요 면이 나오죠. 실제로 내부는 채워지지 않아요. 요 경계면들만 나오는 거예요. 내부들은 채워지지 않고요. 경계면만 나타나요. 이렇게 실제로 그려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변수 함수만 어디까지요? 3차원상에 그려낼 수 있어요. 근데 3변수 함수는 4차원, 그래프까지 그리려면 4차원을 그려야 되니까 실제로 그릴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이상의 변수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등위 곡선이라는 개념을 좀 보려고 그래요. 등위 곡선이 뭐냐면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지도 배우죠. 그러면 거기에 산 높이 나타내는 등고선 있어요. 같은 높이의 선들을 연결하죠. 지도가 있으면 산 꼭대기가 이렇게 생겼고 여기에 870 이렇게 돼 있죠. 870 해발 870m는 같은 선으로 이어놓죠. 이렇게 요 선은 다 높이가 같은 위치에 있는 선들을 높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제일 높이면 3차원으로 복귀할 수 있죠. 이게 등고선이죠. 이게 정확히 수학에서 얘기하는 등위곡선과 똑같은 개념이에요. 어떻게 만드냐면 지금 정의 자체를 어렵게 쓰는데 지금 정의를 한번 보면 Z가 이변수 함수예요. 물론 그래프는 3차원에 그려져요. 이렇게 이변수 함수가 있을 때 임의의 그냥 실수 K 생각할게요. 그러면 이런 x, y 정의역 안에 있는 애들이죠. 분명히 저 함수에 정의 들어가는 애니까 R2에 있는 애들 중에 잘라냈어요. 함수 값을 특정히 뭘로 갖는 값으로? K로 갖는 값으로. 그러니까 얘가 산이면은 이렇게 산이 있었을 텐데 여기를 잘라낸 거예요. 이렇게 K 값으로. Z는 K로. 그러고 나면 여기에 높이에 해당되는 선이 이렇게 나타나죠. 얘가 뭐 800이다 이러면 해발 800m로 잘라낸 선을 평면에 그린 거죠. 어디에다가? 평면에. 이것들을 연결해 놓은 선을 뭐라고 불러요? 이걸 높이가 K인 등위곡선이라고 불러요. 뭐 함수 예에. 그러니까 실제로 등고선과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면 얘를 공간에 그리지 않더라도 지도에서 등고선으로 이해했듯이 공간에 그리지 않더라도 대략적인 모양을 유추할 수 있어요. 한번 보면 이런 거죠. 얘는 지금 공간상에 있는 애예요. 3차원, 이변수, 3차원에 그려지죠. 그러면 잘라낸 거예요. Z가 뭐일 때요? K가 움직이죠. 고정했어요. 20으로. 그러면 이 선이 높이 20에서 그래프가 만나는 선이에요. 그러면 20인 선이 이렇게 등고선으로. 얘를 어디다 그려요? XY 평면에만 그려요. 이게 뭐예요? 등위곡선이에요. 그러니까 K 값이 달라짐에 따라 곡선이 어디요? XY 평면에 그려지겠죠. 이걸 등위곡선이라고 불러요. 10.5를 보면 실제로 이건 손으로 그리는 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컴퓨터로 그리기도 하고 대략적인 모양만 보는 거니까 내용만 좀 볼게요. 이변수 Z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등위곡선을 그리래요. 얘는 톡이 이렇게 포물면이라고 불러요. 포물면. 이렇게 토기버처럼 생겼죠. 빗살무늬 토기처럼 포물면. 이렇게 원점 지나면서 포물선을 닮은 포물면이라고 불러요. 또 하나 이게 Z제곱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원추면. 얘는 깔때기 모양 이렇게 생겼어요. 물론 양쪽으로 생겨. 지가 양수면 3차원에서 이렇게. 얘는 깔때기 모양. 원추면이라고 부르죠. 제곱이 있으면. 얘는 포물면. 그래서 Z에다 K, 임의의 상수 K 값에 따라 달라져요. 근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다 뭐예요? K는 양수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려요. 그러면 K로 자를 때마다 얘는 K가 움직이는 거니까 실제로 자를 때마다예요. 자를 때마다 요런 선이 생기죠. 얘는 Z가 K일 때. 그래서 보면 K가 0이면 여기 점 찍히고요. K가 1일 때 잘랐으면 높이 1에다가 이렇게 자른 거죠. K가 이게 1이니까 뭐예요? 반지름이 1인 원이죠. 이 원의 방정식 뭐예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그러니까 등고선을 그릴 수 있는 거죠. 요렇게 등위곡 이걸 만족하는 애인데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반지름이 루트 K인 원이죠. 그 K 값에 따라 등고선이 이렇게 나타나요. 하나 더 그리면 얘는 K가 뭐일 때요? K가 16일 때.
몇 개만 그린 거예요. 원래 실제로는 엄청 많이 존재하죠. K를 적당히 잘라서 원래보다 한 차원 떨궈내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등위 곡선은 한 차원 떨궈내는 거죠. 실제로 손으로 그리는 건 불가능할지도 몰라요. 다음은 말한장면이라고 불리는 말한정면. Z는 y제곱 마이너스 x제곱. 우리 이변수 함수의 극대극소 이런 거 배울 때 나타나게 될 텐데요. 자주 나타나요. 얘 이름은 말한장면이에요. 말안장처럼 생겨서 말한장면이라고 불러요. 여기 보면 말한장처럼 생겼죠. 이렇게 말한장면. 그러면 여기 이렇게 말한장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원점 지나면서 실제로 이렇게 이 뒤쪽도 원래는 무한대로 뻗어가니까 이렇게 말의 등에 씌운 안장처럼. 그럼 얘를 K라고 해서 잘라내면 얘는 이렇게 쌍곡선들이 여기저기 나타나요. 그러면 K가 양수면 위쪽으로 자른 거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생긴 쌍곡선 나타나요. K가 양수면 이렇게 생긴 쌍곡선 나타나고요. K가 음수면 이쪽에서 쌍곡선 나타나요. 얘는 K가 음수일 땐 X축에 초점이 있는 쌍곡선 이쪽에 뒤에 이렇게 나타나요. 말한 장면이 내려가는 게 여기가 음수일 때 내 아래쪽 면에 그려지거든요. 0이면 직선이에요. 인수분해하면 나타나죠. K가 0이면 y제곱 마이너스 x제곱은 0이니까 y 플러스 x y 마이너스 x는 0. 그래서 직선 두 개 나타나요. 그렇죠? 실제로는 손으로 그리는 건 거의 어렵고요. 뭐 컴퓨터로 그려서 이해해요. 그렇죠? 여기 보면 등고선, 해수면 위에 일조는 그렇죠? 등고선. 그 다음에 등온선. 그리고 기압도 그린 기압도도 실제로 일종의 등위곡선이에요. 같은 기압을 연결해 놓은 거죠. 날씨 뉴스에 나오는 기압도에 나온 기압도 같은 기압을 연결하는 선도 실제로 등위곡선이에요. 그죠? 10.7은 그냥 3차원에 대해서 조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10.7. 이제 10.7은 3변수 함수죠. z의 sin xy에 플러스 ln의 z-x-y에요. 정의역을 찾아야 되는데 뒤에 함수가 잘 정의되면 돼요. z 상관없고요. 사인 실수 전체에서 정의돼요. 근데 로그 함수는 진수 조건 때문에 0보다 커야 하죠. 그러니까 얘는 z가 x-y, x 플러스 y보다 커야 돼요. 그러니까 이 평면, 어떤 평면이요? 실제로 평면 z는 x 플러스 y 평면보다 위쪽에 있는 점에서만 정의되는 거죠. 지금 제가 아까 등위곡선 설명할 때 차원을 하나 떨궈낸다고 설명했어요. 원래 3차원에 있는 애들을 어디요? 원래 그래프 우리 봤지만 원래 공면은 3차원에 이렇게 있죠. 공면이. 이변수 함수가 공면이니까 3차원상에 있는데 등위곡선은 한 변수 z를 상수화 취급하죠. z는 fx, y였는데 이 z를 상수 취급해요. 그러니까 변수가 하나 줄어든 거예요. 이 변수가 됐죠. 얘는 어디에 그려져요? 이 xy 평면에 그려져요. 그러니까 등위곡선은 x와 y 평면상에 그려지는 거죠. 그럼 얘를 이용해서 4차원은 3차원으로 떨궈내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원래 3변수 함수는 w는 f, x, y, g 이렇게 생겼어요. 실제로 그래프를 못 그려요. 왜요? 점이 그래프 그리려면 4개를 찍어야 되는데 3차원상에서 함수값이 하나 4차원은 그릴 수 없죠. 실제로 눈으로 못 봐요. 그러니까 얘를 w를 임의의 k로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낼 때마다 무슨 일이 벌어져요? 3차원 그래프가 그려져. 얘는 3변수가 아니라 2변수로 마치 이해하는 거죠. W를 상수 취급했으니까 Z에 대해서 정리해서 어떤 함수, 얘를 어디? 3차원에 그릴 수 있어요. 원래는 3변수 함수의 그래프는 4차원에 그려져야 하는데
W를 상수 취급하면서 뭐예요? 3차원에 그릴 수 있어요. 물론 얘는 곡면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런 곡면을 우리는 등위 곡면이라고 불러요. 3차원을 4차원을 네 번째 변수의 상수 취급해서 W 값이 함수 값이 K 값 어떤 값을 가질 때마다 곡면이 하나씩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얘가 3변수 함수예요. 실제로 못 그려요. 예제 8번이 3변수 함수니까 실제로 그릴 수 없어요. 원래 왜요? 얘는 어디에 그려져요? 4차원에 그려지니까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하냐면 등위 곡면을 그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뭐 x제곱 플러스 y제곱 z제곱 얘는 다 양수니까 k가 양수일 때만 그릴 수 있어요. 뭐 1일 때. 그럼 뭐예요? 반지름 1인 9고 k가 4면 반지름 2인 9, k가 9면 반지름이 3인 9. 아, 한 차원 떨궈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9의 등위 곡면들이 나타나죠. 그쵸? 얘는 4차원을 3차원으로 떨궈서 이해해요. 9.1절의 연습 문제들은 매우 간단해요. 어렵지 않으니까. 개형을 그리는 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정의역, 치역 요 기본 개념만 본 거니까 혹시 등용면 그리기 위해서 뭐 열심히 노력하진 않아도 돼요. 근데 컴퓨터로 실제로 봐야 좀 그릴 수 있으니까.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